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이런 거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윤지, 이신우, 김수준 씨가 연주해 주신 둘리. 둘리도 SF예요. 그렇지. SF야. 그럼. 미래에서 왔다고. 스페이스 오페라죠. 그렇지. 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예, 영화관 황대래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대님 나오셨고요. 네, 배 감독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네, 중국 영화를 사랑하는 한PD입니다. 네, 한희주 님 나오셨고요. 저도요. 중국 얘기 좀 합시다. 네, 중국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 이분 거의 뭐 이게 아직 그렇지. 중국 언어비 아니야. 위초보 시대에서 아직 못 넘어왔어요. 네, 후한 말에 태어났었어요. 네. 중국 시장 참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면서 한국인이어서 막 뭐 이렇게 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게 있나요? 공격받고 막.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좀 민간 기업들이나 좀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어떻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그러니까 그런 걸 정의 내리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로 너무 느끼시기에. 진지하게 얘기했죠. 네. 왜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았어. 내가 그렇구나. 너무 진지하게 받았어.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말라고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이 양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너무 얘기를 하지 심각하게 맙시다. 얘기하잖아. 내가 손석희야? 아니 순간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뉴스룸 됐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지금 그치. 제가 노코멘트 뭐.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평소에 살기 좀 불편하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뭐 근데 정치 얘기 뭐 그렇다고 이런 또 얘기하니까. 나쁜 얘기 할 수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로컬에 계시기 때문에 그쵸. 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들으셨는 분들 알아서 들으셨을 거고 네. 뭐 굳이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중국 로컬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직접적으로 피해를 뭐 보시는 거는 뭐 사업 내용적으로는 없을 텐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좀 이게 잘 그러니까요. 해결됐으면 해소가 좋겠어요. 네. 참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중국에서 저는 로컬에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저 혼자 한국 사람이고 다 중국인이고 동료들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한국말보다는 중국말을 더 훨씬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뒷담화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못 듣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친구의 입장으로 사실 얘기를 해보면 좀 그게 다르잖아요, 온도가. 근데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중국 내에서도. 매체에 대한 저도 아쉬움이 좀 생겨요. 매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매체 지금- 출신의 김프로님. 아예 분위기 탔을 때 물 네. 들어오면 노 졌거든요. 네. 확 불탔다가.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고 막 저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빨리 좀 외교적으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어가면 안 되는 지금은 좀 민간 사이에서 좀 더 글로벌로 많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과 또 한국의 또 이런 문화인들과 영화인들과 또 중국이랑 시장을 같이 써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란 게 국가관 뭐 이런 거랑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 왔건 어떤 인종이건 사실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할 때는 보편적인 정서 혹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이야기,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한데 모여서 만드는 건데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이제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는 게 사실 좀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한계가 느껴지는 요즘이긴 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한중 관계가 좋아져야. 모든 주제가 내가 물어보게 이거 왜 갑자기 싸들어 가는 거야 이게 아니 나는 우리 배 감독이 빨리 중국으로 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내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더 맞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알겠고요. 기회가 없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네. 이번 회차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네. 기분 좋은 카페 철스에서 후원해드리는 더치커피 한 병 받으실 분은 허풍쟁이 N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프로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네. 카페 철스에서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카페 철스에서 잘 네. 제가 더치커피를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표하지만 제가 대우 가는 일이 뭐 생기겠죠? 네. 생기면 꼭 미스터리 쇼프로 한번 가볼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하지 않고 집에서 가깝습니까? 졸라 멀죠. 졸라 먼데 찾아가네요. 찾아간다. 졸라 멀에 내가 가가지고 인증샷을 제가 그 주인 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가서 커피 한 사발 싹 하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잘 이제 주실 겁니다. 주소랑 이런 걸 오시면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네.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적어서 네. 다 개별 표정해가지고 보내거든요. 너무 배송까지 감사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통 일이 아닌데. 굉장한 일이에요. 준다고 너 다 받아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얘기도 했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을 하시라. 언제든지 저희가 뭐 그걸로 저렇게 할 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아유 뭐 본인이 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해주셔서 네.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러면 끝나고 그래서 살짝 이제 이제 힘들겠다 하는데 황대리에 또 대고 가가지고 또 잊으실 거면 힘드네요. 이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주에 또 마침 가면 또 이것도 왠지 그럴 것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구에 사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많이 찾아가서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네. 커피도 많이 사 먹어주시고. 네. 아니 더치 커피가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요. 네, 제가 먹어봤잖아요. 커피 맛있어요. 네. 저 이틀이 안 갔어요 그게. 네. 그냥 홀렁홀렁. 저도 다 하루 먹었어요. 반 만에 다 먹었어요. 네. 이 사람 지금 그래. 냉장 보관했더니 이런 거 물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황대리 그래놓고 뭐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근데 벌써 일주일이 됐네. 그렇죠. 그래 목요일에 일주일 했나? 넘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은 안 되죠. 4일 됐죠, 4일. 먹어도 되죠? 네. 네.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햇볕에 말려놓은 것만 아니면 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하루에 한 사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각기동대 줄거리 요약. 네. 요거는 5구다리. 다섯 구다리 2시간 한짝이라. 네. 제가 띄엄띄엄 졸았기 때문에 1억 불을 드린 영화인데. 김건희한테 구다리로. 5구다리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구다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없어졌다. 뭐 요걸 이제 시각적으로 한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범죄와 테러를 담당하는 엘리트 부대가 있다. 뭐 요것도 이제 막 뭐 총싸움하고 막 이렇게 뭐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테러 조직을 차단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좀 나오고요. 네. 마지막 구다리는 자기 존재도 알고 테러 조직도 무찌르고 끝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괜찮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훌륭한 영화 같아요. 훌륭한 영화는 심플하잖아요. 네. 이야기가. 알고 보니 그랬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이 영화도 그런데 왜 이랬을까? 본래 이야기가 훌륭한 게 있는데 네. 그걸 뭐 잘 못 만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평가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던데. 네.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원래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저도 그런 말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원래 아예 없던 이야기인데, 뭐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 그거보다 비교해봤을 때 어떨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훌륭한, 이미 수없이 재가공된 콘텐츠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했을 때는, 뭐 이를테면, SF 영화의 신기원이라 불리는 매트릭스 이전에 공학기동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블레이드가 러너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SF 영화의 계보를 그냥 다 이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현대의 기술로 거의 무한한 자원을 투자해서 찍을 수 있는 이 영화에 일단 그 백설공주주 사냥꾼 감독을 꽂아 넣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어요. 공각기동대 원래 팬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선을 임권택 감독님이 취하선 리메이크를 하는데 저보고 대구에서 찍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너무 급 안 맞는? 지금 나보고 이걸 찍으라는 약간 이 정도의 좀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급 달리기. 네, 그래서 그럼 되게 희한하게 나올래나? 아니면 뭐 뭔가 자기만의 컨셉이 있겠지 뭐. 아니면 액션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그래서 뭐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영화가 지금 가로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팬들한테는. 근데 많아요. 왜 이걸 쿠사나기 소령을 스칼렛 요한슨의 메이저로 바꿔놨냐부터 시작해서 자막에 왜 얘가 메이저라고 나오냐. 메이저가 이름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네. 번역을 치킨런에서 했던데. 네. 아,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아, 그래요? 왜 그랬대? 네, 만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치킨런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제 까일 정도로 이제 훼손되지 않길 바랬던 팬들의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걸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95년도 판도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하지만 오시마무로 감독이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에 실제 있는 시가지 사실 다 찍어가지고 그때 그 홍콩을 배경으로 조금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그 컨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영화는 그러면 그 컨셉을 살린 것도 아니고 약간 블레이드 러너의 그 대도시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든 것 같은데 갑자기 게이샤 로봇 원래 오리지널 없던 게이샤 로봇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앵카 같은 노래 나오고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라는 정말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의 유명한 일본 배우를 일본어 대사를 써서까지 이 원래 IP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정작 자기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깔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고 했을 법한 액션 연출은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액션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일단은 철학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그러면 이 IP를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정말 그냥 액션 블록버스터 SF로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액션 연출. 네. 그것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려하게 만든 그 룩 자체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리지널들을 몇 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도 창출해내지 못했다.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럴 거면 95년도 작을 그냥 미녀와 야수 지금 나온 것처럼 번안을 하지 그랬냐. 이제 와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기까지가 이제 공각기동대 기존 좀 팬으로서의 머릿속 진행 방식이랄까. 이 영화에 대한. 한편님은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게 바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루퍼트 샌더슨 감독, 이분 루퍼트 샌더스 감독이죠. 네, 루퍼트 샌더스. 네, 이 루퍼트 감독 그닥 이러한 류의 영화 연출의 적임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방금 이제 어떤 팬들의 어떤 변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선택된 데에는 무언가 배경이 있겠죠. 어쩌면 스튜디오나 제작사의 말을 잘 들었거나 그렇죠. 전체 판을 짠 프로듀서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좀 주도적으로 일했다거나 여러 가지 저는 좀 상상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스튜디오 시스템은 헐리우드는 앞으로 이런 형태로 더 많은 블록버스터들을 마치 공장에서 영화 찍듯이 생산을 해낼 텐데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그 가운데 사실 공각기동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결국 비주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주얼 이펙트 부분에 대해서 공을 꽤 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IMDb에 보면 이제 그런 스페셜 이펙트에 참여한 회사들 리스트나 전체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 14개 회사 정도가 참여했고 뉴질랜드의 웨타 워크숍도 참여했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되게 큰 회사죠. 미국에 있는 액션, 아토믹 픽션이라는 회사인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작품을 꽤 최근에 유명한 블록버스터를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결국에는 영화가 너무 욕심을 내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욕이 부른 그런 이도저도 아닌 그런 짬뽕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차라리 그냥 비주얼 이펙트로 승부를 걸 거면 말씀하신 액션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엔딩 씬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조금 조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돈을 때려 부은 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몇 개 그 큰 어떤 야마가 아니라 중요한 후반? 씬들 네. 있잖아요. 네. 그 중요한 그 시퀀스들을 굉장히 돈을 들이부어서 그거를 이제 빵 하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줘야지 이게 그 비주얼 이펙트가 강한 각인이 되는 영화로 남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되게 밋밋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인바이러먼트나 이런 부분들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메카닉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잖아요. 크리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어설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하지만 네. 돈 엄청 그쵸. 썼을 텐데요. 예.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감독이 어느 정도의 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적인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불균형한 영화가 된 게, 이 전체 버젯과 이 영화가 키워놓은 사이즈에 비해서 좀 이상한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찍어놓은 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그 거미 모양 로봇이 막 공격할 때 기둥에 숨어가지고 막 탄창을 막 갈고 하는, 그러면서 기둥이 막 다 부서지려고 하니까 막 다리를 오므려서 숨는, 뭐 그런 게 원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장면을 그냥 재현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거미 로봇을 지금은 회사의 CEO 같은 사람이 직접 제가 조종하겠다 커터. 해서 가잖아요. 네. 커터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95년작 의 몇몇 장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95년작에서 그대로 재현한 장면들이 많지만 심지어 2편인 이노센스 그리고 TV판에서 나오는 몇몇 장면 그리고 쿠제 같은 캐릭터는 사실 그런 시리즈에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그런 TV판에서 가져온 똑같이 재현된 장면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진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공각기동의 95년도의 애니메이션은 사실 굉장히 미니멀한 분위기로 약간 좀 압도하는 이야기였다가 마지막 엔딩 때 그 소령의 대사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확 확장되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뭐랑 비슷하냐면 매트릭스 1편 엔딩이랑 거의 비슷해요. 매트릭스 1편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네오가 이제 나는 어디에나 있을 거고 내가 니네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난 너에게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이 세계에서 나는 한계가 없다. 이러고 전화를 딱 끊고 슉 날아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각기동대 원래 엔딩이거든요.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사도 네트워크는 광대하니까 어디로 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란 걸 네. 인터넷이 뭔지 잘 모르는 그 시대에 이미 그런 상상을 하고 그걸 경찰 액션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걸 가져왔으면 네.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던가 혹은 그걸 이미지로 그냥 압도해 주길 바랬는데 몇몇 장면은 겁이 나서 혹은 팬들의 어떤 신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재현한 거 말고는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니 이제 화가 나왔나. 갑자기 이렇게 되는 실제로 거죠. 그렇게 평을 달아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좀 숨었다. 비겁하다. 약간 네. 겁을 낸 것 같다. 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황 대리님은 어떻게? 제가 그거나요? 일어나 이제. 네, 좋으실 분. 팬의 입장에서는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영화를 그냥 공각기동대 그냥 헐리우드에서 만든 액션 영화, SF 영화로 그냥 기대고 그냥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실망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공각기동대 보긴 봤는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네. 보고 그 세간이 완전히 흡수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면 이게 걸작이구나라고 저도 대사를 내뱉을 수 있겠지만 일단 찾아보지 않은 상태고 저도 어떻게 보면 거의 백지화가 된 상태에서 봤는데 그렇게 그런 기대 없이 봤다고 하면 그렇게 실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나온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영화를 봐도 쉽지 않거든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네. 겨우 따라가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만약 이것보다 더 나가서 원작에서 다루고 있는 그 깊이만큼 이 헐리우드 영화가 다뤘어야지 라는 잣대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95년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유의 무드가 있는데 전혀 못 따라가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95년도 애니메이션으로 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만화책은 그러지 않아요. 뭐 주석이 좀 달려있어요. 뭐 인공지능 로봇이 웃을 때는 마치 사람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막 글도 적혀있고, 그러니까 뭐 얘네는 쉴 때 이렇게 한다. 뭐. 사실 그게 굉장히 코믹하고 라이트하지만 설정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SF 만화였거든요. 심지어 막 로봇 몸을 가지고 있는 쿠사나기 소령이 휴가를 즐기는 장면, 막 이런 데 보면 막, 레즈비언 섹스씬,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굉장히 야하게 막. 다시 이제, 재발매된 우리나라 버전에서는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 원작 만화가, 오시마모로 말고, 이제 공각기동대 개봉에 맞춰서 그 만화를 재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다시 재발간한 걸 사오는 회사에 직접 그 원작 만화가가 그 장면은 좀 빼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 휴가 씬을 뺐대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 이걸 너무 좀 약간 선정적인 재미로 그냥 해버린.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접하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은 그러면 다시 돌아봤더니 좀 별로다. 라고 해서 그럼 그거 두 개를 빼달라고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요구를 한 원작자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봤을 때 자기의 옛날 원작 만화는 문제된 게 그 2페이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봐도 미래를 상상하기에 그럴 법한 설정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계관이 굉장히 짱짱한데 95년도판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그런 거 일체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치고 그냥 툭툭 진행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야? 저걸 쟤네는 저렇게 부르는구나. 기계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 비슷한 고스트라고 부르나 보다. 근데 걔네도 뭘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플롯 하나만 보자면 거의 브래드 피트랑 모건 프리맨이 나오는 세븐 같아요. 어떤 그냥 이상한 놈이 하나 있고 얘가 사람들의 뇌를 막 해킹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이게 만들고 얘네는 그냥 아침 먹고 출근해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뇌랑 내 뇌가 서로를 개인이라고 부려짓는 게 정보인데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너의 기억이라고 믿으면 네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이 그냥 갑자기 툭툭 들어와 버리거든요. 얘는 그냥 국가 공무원이고 연쇄 해킹범을 잡으러 갔다가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과 얘가 왜 이 질문을 하면 흔들리는지 이걸 막 생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보고 나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런 그럴듯한 무드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다니 너무 멋진데? 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설정을 하나도 더 꼬지도 않고 첨가지도 않은 채로 지금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이 어린 세대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기에 능숙하고 종이책보다 태블릿에 더 익숙해져 있는 터치패드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 95년도에 우리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보다 지금 이 영화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황대림이 이 영화를 보고 어려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연출을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 얘기 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려웠던 영화를 뭔가 멋짐으로 꾸며낼 수도 있고 그 안에 뭔가를 막 메시지까지 담아서 기억에 남는 대사나 기억에 남는 액션씬까지 주고 심지어 거기 막 밀리터리 오타쿠들이 너무나 막 빠져들어서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쿠사나기 소령이 여주인공이 액션을 할 때 그 특유의 무표정이 만화라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얘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림이 그냥 멈춘 것 같거든요. 얘의 속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스칼렛 요한슨은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 감정 표현까지 다 해주는데 네. 우리는 도무지 여기 이제 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연출을 못했으면 이게 이 지경이 났나. 그냥 떼놓고 한 편을 영화로 보더라도 이거 너무 지금 잘못 만든 영화 아닌가.
왜 타잔보다 이게 더 내 의견을 보충하는 듯 하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나 정말 그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통 빨리 같으면-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몇 같으면 번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딱 교통 정리를 하고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네. 제가 너무 많이 자가지고 뭘 이렇게 어떻게 할 아니, 수가 뭐 없어. 아까 얘기했던 연출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해요, 지금. 이거를 알겠다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연주 너무 못했어! 이러면 댓글이 달려요. 톡 좀 찾아보시라. 뭐 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연주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전혀 된다. 두 달도 안 맞는데 갖고 와가지고 제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1억 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 헐리우드 메인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의 목표치가 과연 이거 전작들을 제대로 옮기는 거가 목적이었겠느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한 선택이 실패처럼 보이는데 아직 뭐 중국 시장에 개봉 안 했지만 근데 뭐 지금에 왔으니까 네 선택이 잘못됐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화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저라도 지금의 한 선택으로 좀 기울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원작에 다루고 있는 세계는 엄청 많고 다루고 있는 얘기도 많지만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라는 장르를 가지고 약간 쉽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철학적인 뉘앙스도 애니메이션이라는 힘을 통해 가지고 촌스럽지 않게 살짝 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사로 다 바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한정돼 있고 뭔가 이 정도 1억 불 들여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도 미래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어라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여기서 하나 잡은 메인 키 플롯은 뭐냐면 사이보그 몸뚱아리에 사람 내놓으면 이게 사람이냐 로봇이냐 어떻게 생각해?를 액션을 버무려 가지고 계속 가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해. 그러고 와서 나는 심지어 뭔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내 몸을 가지고 섹터 9인가 뭐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나쁜 애들 잡을 거야. 그렇구나.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각기동대 팬들이 들으면 공각기동대 가지고 였다고 소리만 하고 끝내 할 수는 있겠지. 아니, 공각기동대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요? 공각기동대의 주제가 그거라니까? 그럼 잘했네, 감독이. 제가 원작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그걸, 그러니까 과연 잘 했냐는 거지.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감독이 선택한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잘 이해를 했구나. 아니, 저는 공각기동대의 원작 이야기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이 영화를 이해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 그냥 그 주제가 저도 기억이 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한 선택, 요게만 집중했다는 선택은 좋은데, 네. 그래서 그것만 얘기했다, 헐리우드 이 영화가. 여기 좋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 있어. 그래서 그걸 잘했냐라고 하면 여기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안 봤으니까. 그렇지. 안 보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제일 걸렸던 게 뭐냐면 다 오케이. 뭐 그거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로봇 몸뚱인데 거기다가 사람 뇌가 있으면 고민하고 뭐 하는 것도 흥미로웠는데 계속 내가 작품에 몰입되는 거를 방해하게 한 요소가 뭔가를 따져보니까 하나는 화이트워싱이고 하나는 기타노 다케시야.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이제 95년작을 안 봤으니까 네. 거기는 뭐 백인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백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굳이 배경은 동양이야. 뭐 이게 홍콩이라고 하지만 뭐 도쿄 뭐 일본어 많이 써 있고 막 이러니까 또 그 인형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주인공은 백인 여자야. 네. 그리고 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니까 이게 자꾸 매칭이 안 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기타노 다케시가 나와서 일본어를 해. 네. 일본어만 하는데 다 알아들어. 네. 이게 진짜 안 본 사람의 감상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랑 공각기동대라는 영화를 안 본 사람이랑 저랑 같이 갔고 그때 심야에 저희 두 명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냥 일반 관계. 근데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정말 아무 소리를 안 냈어요. 뭐라고 하면 감상을 방해할 수도 있고 나의 뭔가 너무 분노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공각기동대가 뭔지도 모르던 저와 같이 간 지인과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똑같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공각기동대를
본 적 없는 일반인인가 아니면 나처럼 팬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단 근데 저랑 같이 간 사람은 공각기동대라는 걸 이걸로 처음 접한 사람인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뻔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있고 107분인데. 네, 그러니까 저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2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고 저희 이제 영화 끝나고 같이 화장실 갔는데 아까 한숨 쉬던 그 의문의 관객이 투덜투덜거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하다. 이러더라고요. 참담하다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네가 말한 공각기동대 봤다고. 야 재밌지. 찾아볼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본 사람이구나. 안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와중에 공각기동대라는 걸 처음 접한 관객 2명이 영화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러면서 저도 정확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각기동대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회자가 되고 있고 네. 이걸로 뭐 나중에 집유해가지고 모여서 막 집회하듯이 막 좋아하고 막 한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야 나도 좀 입문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럼 이 실사를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뭐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나의 이 관심을 유발하거나 내가 입문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봤는데 이게 차라리 흑인 모피어스 같은 인물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게 설정 자체가 그냥 미래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겠구나라고 들어갈 텐데 일본어를 계속 하는데 다 알아들으니까 이거 일본 얘기인가? 근데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백인들이니까 일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는 아마 AI 기술이나 이런 뭐, 그렇죠. 걸로 그냥 동시 번역기가 그렇다 된다는 치고 가정이 넘어가는 있을 거죠. 거고요. 굳이 그런 거를 계속 용인해줘야만 하는 두세 그래야- 단계를 다 그치. 용인해줘도 그래야 내가 그치. 적극적으로 인이 되기가 어렵게 어렵더라고요.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노력하면서 이해할, 그래, 이거는 알아듣는다 치자. 뭐 이게 그렇지.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영화잖아. 하면서 계속 해도 마지막에 검이랑 싸울 때는 그래 뭐 어떻게 하다 이기겠지. 뭐 근데 뭐 그게 정말 대단하게 스케일이 의리의리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총을 막 쏘고 위에 가서 총을 쏘는데 저거 한 마리만 저렇게 부시면 되는 건가? 뭐 싶은 생각도 들다가 그쵸. 또 뭐 없어지고 막 하니까 진이 끝나고 나니까 저도 제 주위에서 본 많은 커플들이 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이상하게 본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하나는 팬으로서 너무 속상한 게 원래 원작 팬으로서 왜냐하면 욕먹는 이유가 표피를 너무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각기동대라는 만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블레이드 러너를 공각기동대가 만화로 만들었는데 그 만화를 영화로 이렇게 어떻게 해본 게 매트릭스야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유전자는 하나도 없고 껍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재현을 해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저는 얼핏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네. 배트맨 영화인데 딱 시작할 때 그냥 시카고에서 찍은 실제 건물 유리창 퐁 깨지면서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배트맨 팬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짜증을 낼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팀 버튼의 배트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배트맨의 정수를 이해했다. 그래서 오리지널을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각기동대는 공각기동대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틀리면 혼날까봐 베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트가 그대로 있으면 심지어 저는 뭐 예를 들면 기타오 다케시가 연기한 부장 역할을 줄리엣 비노시가 했어도 그 불어로 얘기했어도 그렇죠. 용인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껏 일본어로 하겠다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좀 얕은 수위. 네. 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 게다가 일본 시장을 고려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팬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면 아까 김프로님처럼 아니 도대체 저거 컨셉이 뭐길래 영화가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 저의 기꺼이 열었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네. 그렇죠. 저도 제 말을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뭐 주위에서 겪으신 분들이 그 영화를 공각기동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갔을 때 대부분 실망했다고 하고 공이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기획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연출이 잘 됐으면 사실 저는 그 공각기동대를 원작을 높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진짜 컸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실사화된 공각기동대의 그런 비주얼이
뭐 여기저기서 갖고 온 것 같은 이미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뭐 제가 SF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물성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CG를 할 법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현대적인 좀 상상력, 뭐 홀로그램을 보통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구현이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봤던 때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느꼈던 거는 비주얼적인 정서는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충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첫 기획할 때부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목표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 하는 평가인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으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야기, 뭐 전달에 대한 메시지까지 저는 기획으로 본다면 이 전달에 대한 메시지 기획을 구현하는 연출, 그다음 배우의 연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돌아오면 기획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최종적으로 구현된 산물에 있어가지고 영화가 조금보단 더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 영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미덕 또한 다 그냥 싸그리 몽땅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그리고 조금 딴소리를 해보자면 저는 스칼렛 요한슨 사용법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자 이게 도대체 몇 번에 걸쳐서 좀 옛날로 가보죠. 언더 더 스킨이라는 언더 더 스킨.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네, 맞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네. 호러 같은 SF도 아닌 하여튼 그런 묘한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외계 생명체 얘기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이에요. 그 전에 릭 배송에 이상한 괴작이 하나 있어요. 루시라고. 인류의 기원인 루시가 USB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영화인데 최민식 배우가 악당으로 나왔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최첨단 OS.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작 공각기동대 쿠사나기 소령이 닿으려고 했던 바로 그 위치에 도달하는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거든요. 허가 제일 낫다. 네. 허도 근데 주제적인 측면은 OS인데 네트워크로 막 자기가 자가 증식해가지고 막 초월자가 되는. 하지만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나와 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와 1대1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허스키한 여성 보이스. 뭐 그 뒤에 또 블랙 스완이 있죠. 네. 아니 블랙 스완이 아니라 블랙 위도우가 있죠. 블랙 위도우. 마블에서 계속 이제 감초로 나온 이제 그게 심지어 블랙 위도우만 출연하는 시리즈가 새로 만들어진다고도 하고 그 뒤에 또 다시 이제 공각기동대 주인공까지 했단 말이에요. 스칼렛 요한슨이. 그래서 이게 그 스칼렛 요한슨의 어떤 필모상 이게 지금 과연 발전적인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이거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어떤 그냥 백인 남자 감독들은 스칼렛 요한슨을 뭔가 초월적이고 어마어마한 여성이지만 나보다 위대한 존재로 미스테리하지만 너무나 매혹적이고 나보다는 뛰어난 인물로 갖다 놓고 얘를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영화를 자꾸 찍고 있는 게 아닌가. 허가 그나마 제일 나았다면 왜냐하면 이해 못한 채로 떠나보냈으니까. 근데 나머지 영화들은 그 어마어마한 애를 만들어 놓고 내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막 자꾸 격화시키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메이저도 그런 인물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 영화 안에서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지는 분명히 몇몇 미덕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정말 나머지 부분이 너무 조악한 연출과 연기로 네. 약간의 미덕도 다 상쇄시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칼렛 요한슨이라서 말을 얹게 되는데 그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메이저의 역할이 뇌는 인간 뇌인데 몸은 사이보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색한 걸음걸이로 표현을 해요. 네. 이게 진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어색한 걸음걸이로 얘는 사이보그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 이건 정말 익스큐즈가 될 수 없는 연출이자 연기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데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위에 코트를 아마 설정이 이게 투명해지는 뭐 그런 뭐 이렇게 갑옷 같은 거이지만 제 눈엔 야하거든요. 이게 뭔가 설정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야한 장면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 일환으로 스칼렛 요한슨의 몸매가 그냥 사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공각기동대에서 야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스칼렛 요한슨을
그냥 이런 용도로만 쓰고 있으니 뭔가 불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쵸. 뭐 그런 것까지 얹혀져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장면, 그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광학미체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덮어 쓰는, 그 악당도 그걸 막 써서 후드티카는 거 입고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제일 처음에 똑같이 나와요. 공중에 이제 고층 빌딩에 딱 서 있다가 이게 코트를 딱 벗고 싹 뛰어내리면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투명하게 돼서 이제 암살을 하는 장면인데 그 영화에서는 그거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정말 인비저블하게 나오거든요. 아예 안 보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부 그 악당이 이제 혼자 도망가가지고 네. 물에서 막 액션. 싸울 때 여기서는 막 되게 그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의 이 샷 자체가 포스터 이미지로 쓰일 정도로 거기서 막 스칼렛 요한슨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원래는 거기서는 그냥 허공에 애가 혼자 막 팔이 꺾이고 막 뒤집어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제압당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대한테 제압당하는. 그래서 그 소령이 굉장히 강력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우리 수준, 그러니까 그 감독의 시선에 재단된 수준으로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걸 스칼렛 요한슨한테 입혀놓으니까 되게 섹시한데? 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장면도 멋있게 바바리맨처럼 이걸 벗고 뛰어내리는 장면으로 끝난 거죠. 사실 근데 그 컷은 그렇게 뛰어내리는 컷은 원래 원작의 가장 첫 컷이거든요. 근데 그걸 엔딩에까지 써먹었다는 거는 우리는 그 첫 컷이 그렇게 섹시해 보이는 쿠사나기 소령이 정말 잔악한 암살을 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를 열었는데 이 영화는 이 모든 성장과 자기의 과거를 안 애가 오케이 나는 섹시하게 뛰어내릴게 의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스칼렛 요한슨 사용법 혼나야 되는 지경이 아닌가.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아마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고요. 또 감독님이 연출자 시각으로 더 많이 보시고 또 대리님 제작자 시각도 있으신데 그 여배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컨셉이나 캐릭터로 소비됐다기보다는 거기서 쿠사나기 소령 자체를 분하는데 최대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광학수트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게 이제 실사화되는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어떤 물성들이나 그런 어떤 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결국은 그게 전체의 어떤 스토리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비주얼들은.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기대를 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사화하는 데 있어서의 처음부터 숙명적으로 갖고 있었던 한계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미덕은 저는 일본 1995년 또 95년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전에 그 또 만화 원작이 20년이 지난 지금 헐리우드라는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빅 버짓으로 이게 실사화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사실 그쵸. 그리고 저는 이게 시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시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아마 판권도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IP가 돼야 되고 스튜디오가 이거를 가지고 뭐 머천다이징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아마 이 편은 감독이 바뀌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네.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시작돼서 이 헐리우드에서 이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네. 그러다가 2편, 3편, 4편 나올 때쯤 뭐 논란이 다크나이트 찍은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또 그렇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리즈가 깊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쫙 발전하면 좋을 텐데 아 이게 흥행이 어쨌든 요걸 해도 흥행은 돼야 2편 3편 나올 텐데 네. 이게 이제 좀 관건이다. 불안합니다. 네. 저도 그 디즈니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액션이라 그러나 그 실사화하고 있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게 기대되는 거 이상으로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헐리우드 자본으로 네. 실사화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둘 다 저는 좋아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실사화를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었던 작업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단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실사화된 작품들이 도저히 팬으로서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정말 너무 속상한 그런 결과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각기동대도 혹평만 하고 싶지 않은 게 미덕을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몇몇 작품들이 헐리우드에
힘을 빌어서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한번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김프로님 얘기하시는 화이트워싱도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제가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세계관 자체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뭔가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기존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구산아기 소령도 막상 명확하게 동양인처럼 그려져 있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냥 뭐 피부색이 약간 엄청 밝은데 머리는 좀 까만. 그래서 뭐 스칼렛 요한슨이 해도 뭐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가능성과 미덕을 모아서 제가 보고 싶은 다음 시사 영화는 이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아, 이 정도만 구현되면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싶었던 게 카우보이 비밥. 아. 정말 기가 막히겠죠. 이 정도 네. 비주얼에 근데 사실 또 카우보이 비밥은 배우들 그 주인공들이 다 서양인들이거든요. 네. 뭐 상인도 많이 나오고 뭐 주인공은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이 공학기동대가 실사로 이 정도로 구현된다 그러면 카우보이 비밥도 적어도 비주얼은 이 정도까지 완성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야기만 잘 풀어주고 연출만 잘할 수 있는 감독만 만나면 정말 매해 기다리면서 보게 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하반기 나오죠. 네. 뭐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블레이드 러너는 직접 감독한대냐, 언제 찍는데냐, 도대체 이걸 누가 감독할 거냐, 모든 사람들이 블레이드 러너를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모든 현존하는 영화 감독들이 공각기동대를 무시하고 지나온 세대는 아니거든요. 블레이드 러너를 봤다면 공각기동대를 봤단 얘기예요. 근데 이 블레이드 러너를 리부트하는 프로젝트에는 물망에 오른 사람들의 무게나 혹은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법의 조심성이나 혹은 팬들의 기대와 새로운 팬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이나 시나리오 작업 이런 게 어마어마한 우린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데 공각기동대는 그냥 분노의 주주가 찍어버렸다?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쉬운 거죠. 역시나 그게 드러난 작품이 아닌가 하는 데서 오는 아쉬움? 파라마운트가 너무 자기 스튜디오 시스템을 신뢰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디즈니에서 만드는 여러 영화들이 아니 이 정도 버짓으로 가지고 가는 영화를 이렇게 이름도 잘 안 들어보는 감독한테 맡겨? 근데 이렇게 잘 나왔네? 라는 케이스가 저희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아니면 뭐 피터 잭슨 사례를 기대했나? 아니면 대부 사례를 기대. 파라마운트니까. 좀 못 믿은 감독 맡겨도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걸 기대한 건가? 하여튼 선택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는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뜨문뜨문 너무 많이 졸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얹을 게 없어가지고 가르마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타노 다케시가 반가웠어요. 간만에 극장에서 보니 그렇죠. 반가웠다. 네. 자, 우리 4회에 걸쳐가지고 게스트로 또 우리 한 PD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네. 되게 와서 직접 또 같이 녹음해보니까 세 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느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하고 계시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닙니다, 후원으로 네, 후원을 먹고 무럭무럭 크고 있는 시네마스터 아껴주시고 또 여유 되실 때 후원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중국 돌아가서 제가 또 기획하고 또 투자도 한 영화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좋은 작품 준비하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정산 요소. 이게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부끄럽다. 우리 너무 많이 아니에요. 떠들었어.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상소감 얘기하듯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야? 비교해 줄게. 자, 저희는 윤지희, 이신우, 김수준 씨가 들려주시는 둘리 들으면서. 지금 얘기한 레퍼런스가 몇 개인데 노래가 음악은 괜찮다니까. 지금 당신들이 음악을 못 들어서 그래. 지금 괜찮은 음악이 나가고 있어요. 네. 자,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괜찮은 영화 가지고 하나 찾아오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